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왈, 지음, 한, 송, 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 필드 28번째 295페이지 24년 8월 20일. 벌써 8월 20일 날이야? 화요일. 작가님 내일이 뭐겠네? 17일부터 21일까지 간사이 태풍. 일러두기. 이 책은 다국 衰落之间人民出版社 2007을 완획한 것이다. 본문 괄호안의 설명은 지은이가, 고딕체로 된 작은 글씨 설명 및 각수는 옮긴이가 작성했다. 옮긴이 서문.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이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지만 최소한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이란 대국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수교한 지 3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가 중국에 가지는 관심은 대북 문제를 제외하면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동북 공정 같은 민족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제외하면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대국 굴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알려지면서 같은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이 쓴 세계사에 관한 책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대국 쇠락지감, 大国衰落之间으로 대국 굴기, 大国崛起, 대국 부흥지로, 大国复兴之路와 더불어 3부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국 굴기와 마찬가지로 한 저자가 쓴 작품이 아니라 9개 나라의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썼기에 중국인의 세계관을 잘 살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번역자들에게 중국에서 나온 세계사를 번역하는 일은 중국어 실력과는 별개로 한자로 표기된 외래 고유명사의 발음을 찾아야 하는 고역을 피할 수 없는데 필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그나마 인터넷이라는 신통한 물건이 있어 수고를 덜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페르시아, 아랍, 비잔티움, 몽골사는 생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껄끄러운 점은 중국 특유의 역사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와는 다르게 이슬람에게는 호의적이면 반면 기독교에게는 그 반대이며 심지어 반제국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제3세계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민중 봉기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특히 로마 제국 편에서 민중 봉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더불어 생산 양식과 계급 대립에 대한 서술도 눈에 자주 띄는데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의 냄새가 솔솔 나긴 하지만 상당히 세련된 면모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쇠락이라는 코드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굴기를 묘사한 지면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면은 모두 쇠락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녟에는 아예 굴기 부분의 묘사는 생략하고 다짜고짜 쇠락부터 다루는 과격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수어른 편에서 보이는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전혀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책 같지 않습니다. 옴기니로서는 우리가 자주 접한 일반적인 세계사와는 조금은 다른 중국의 지식인들의 독특한 시각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 초보자들에게는 그리 쉬운 내용이 아닌 듯해서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줄을 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한정된 지면에 쓰다 보니 역사적 사실을 압축해 표현할 부분이 많아서 그 배경을 찾아보기 위한 방편에서였지만 막상 책으로 나오려 하니 원서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과 독자 여러분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이 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원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음에도 기다려준 도서 출판 아이필드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12년 4월 옴기니 한종수 441페이지 찾아보기 치폴라 120 7년 전쟁 257 칭기스칸의 통치 원리 236 카나리아 제도 284 304 카디시아 전투 58 173 카라칼치트 전투 203 카라마니아 253 카라만 에미리트 248 253 카라친부 239 카라칼라 47 51 88-9 카라코룸 217 234-5 카라코윤루 59 흑양 연맹 카라키타에 210 서여 실려 카레전투 46 카르하의 전투 카를로스 1세 289 290 294-5 카를로스 2세 312 카를로스 4세 313 카룬강 53 카르마트 왕조 179 카르타고 34 45 75-6 카르타고시 101 108 136 카르파티아 136 카를로세 253 295 297 카를로스 1세 카를로비츠 조약 256 274 카를루크 연맹 210 갈라록 연맹 카리아스 화약 40 295 독일 신교도와의 전쟁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나서자 독일의 제후들이 분열되었다. 카를 5세 250은 프랑스와 사이가 나빠 독일 내 가톨릭 제후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정리하고 1546년 독일로 쳐들어갔다. 중세 이후 서유럽 국제정치의 큰 특징은 초강대국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를 5세가 독일 신교도 제후들을 격파했지만 상대할 적은 계속 나타났다. 심지어 친구들조차 그가 지나치게 강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에스파녟에 패하자 카를 5세를 지지한 영국과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프랑스 편에 섰고 교황도 여기에 가담했다. 교황은 카를 5세가 가톨릭 세계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절대 지배자가 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었다.
교황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552년 카를 5세는 두 손을 들고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화약을 맺어 제후들의 종교 선택권을 인정했다. 아우구스부르크 화약으로 유럽은 가톨릭 1세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법률적인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카를 5세의 가톨릭 통일제국이라는 망상은 막을 내렸다. 전쟁으로 일생을 보낸 카를 5세는 심신을 소모한 탓에 의기소침해졌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와 독일 및 오스트리아 영토를 동생 페르디난트 1세 제위 1556년부터 64에게 에스파냐 왕위와 아메리카 식민지는 아들 펠리페 2세 제위 1556부터 98에게 넘긴 후 수도원에 들어갔다. 에스파냐만으로도 외관상 제국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296페이지 그림 유럽의 종교 분포도 독일 내 루터파 제후들은 슈말칼덴 동맹을 맺어 가톨릭 세력에 대항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자라는 뜻이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자. 칼뱅파 색깔이 무색이라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구분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루터파, 영국, 런던, 무교 우세지역, 아일랜드, 영국 국교회, 신성 로마 제국. 에스파냐 아우구스부르크 화약 1555년 낭트 칙령 1598년 프랑스 파리 위그노 제네바 트리엔트 공의회 1543년부터 1563년까지 로마 교황령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고이센 비텐베르크 프라하 296페이지 네덜란드 혁명전쟁. 펠리페가 즉위할 무렵 1556년 네덜란드 일대 정치폭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를 네덜란드 혁명이라고 한다. 1556년 네덜란드 혁명.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의미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북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방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다. 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았으며 도시들은 자치를 누렸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북부와 젤란트는 모직업, 조선업, 해운업이 발달했다. 암스테르크담에는 규모를 갖춘 공장이 많았고 남부의 안트베르펜은 유럽의 상업 중심지였다. 안트베르펜에는 유럽 각국의 상사와 대리점이 1000개가 넘고 매일 왕래하는 상인만 5~6천명이었으며 항구에는 범선이 숲을 이루었다. 이런 활기찬 지역이 생활습관이 전혀 다른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재난이었다. 그것은 에스파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에스파냐는 네덜란드에 무한에 가까운 시장을 제공했다. 16세기 중후반 에스파냐는 투자처가 필요했다. 네덜란드가 적소했다. 16세기 내내 에스파냐 수입의 절반이 네덜란드에서 나왔으므로 에스파냐는 이른 금고가
종교 개혁이라는 병균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네덜란드는 신교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칼뱅파를 받아들였다. 카를 5세는 종교 재판소를 설치했고 펠리페 2세는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누리는 네덜란드 상인의 특권을 취소하고 양모의 세액을 크게 올렸다. 에스파냐는 네덜란드 방제업에 양모를 공급하고 있었다. 양모의 공급이 줄자 네덜란드 방직 공장의 기계가 멈추게 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1565년) 네덜란드 부르주이는 귀족계급과 함께 총독에게 강경한 정책을 완화해달라는 청문서를 제출했다. 이때 대표들이 구글용 주발을 들고 갔다고 해서 이들을 거지 반역자라고 불렀다. 297페이지 251 귀족들이 탄원을 한 것은 맞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탄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브뤼셀에 갔는데 연회를 열고 있던 총독과 총독 보좌관이 그들을 거짓대라고 불렀다. 귀족들은 저들이 자신들을 거지라고 하자 언짢았으나 오히려 거지를 자신들의 호칭으로 사용하고 주발을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네덜란드의 신교도를 고이센이라 부르는데 이는 거지에서 나온 말이다. 동시에 성상 파괴운동이 벌어졌다. 1566년 파괴된 성당과 수도원이 5,500개가 넘었다. 채권과 토지개 역사를 불태우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다. 펠리페 2세는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100명의 생명을 잃을지언정 우리 종교에 어떠한 흠집도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단의 척결을 원하지 다스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1567년 펠리페는 알바 공작 1507부터 81을 총독으로 임명해 진압하도록 명령했다. 네덜란드의 귀족 오란의 빌렘이 독일의 나사우로 도망쳐 반에스파냐 운동을 지도했다. 그 후에도 펠리페 2세는 병사들을 파견했으나 네덜란드 북부의 주들이 연방공화국을 만들어 1609년 독립을 쟁취했다. 298페이지 영국과의 전쟁 무적함대의 괴멸 영국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두 나라만의 협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16세기 중반 에스파냐와 영국은 치열하게 대결하는데 이 대결은 우연의 장난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 사건은 영국 국왕 헨리 8세 제위 1509년부터 47과 왕비 캐서린의 이혼에서 비롯되었다. 캐서린이 왕자를 낳지 못하자 헨리 8세는 새 여인을 물색했다. 캐서린은 카를로스 1세의 이모였다. 국왕이 이혼하려면 교황의 승인이 필요했다. 교황이 카를로스의 눈치를 보며 이혼을 승인하지 않자 헨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교황은 헨리를 파문했고 1534년 헨리는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언했다. 1558년 헨리와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가 즉위했다. 제위 1558부터 1603 교황이 엘리자베스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엘리자베스는 종교개혁을 밀어붙여 에스파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상인과 부르주아가 에스파냐의 부에 침을 흘리고 있었으므로 여왕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로 작정했다. 영국은 에스파냐와 정면 대결하기엔 힘이 붙였으나 해외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힘은 있었다.
해적에게 에스파냐의 선박을 공격하게 했다. 해적 가운데 드레이크가 유명했다. 1577년 드레이크 1540년경부터 96 지휘한 골든 하인드호는 아메리카의 서해안에서 쉬로 나르는 에스파네 보아를 약탈했다.